가격 결정을 어디서 하게 돼? 마케팅 부서에서 지금은 가격 결정할 때는 기업이 임의를 하지 않죠. 소비자 조사를 다 하고 생산비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서와 그리고 유통 채널에 있는 중간상 소매상들에 대한 시장 조사, 그다음에 소비자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다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냐? 자, 생산에 대한 핵심은 R&D에서 다 해요. 비용이 얼마나 되는 R&D에서 다 하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제품 개발과 그다음에 거기에 이어지는 생산에 대한 엔지니어 부서가 담당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 따져가지고 그리고 수익률은 20%든 15%든 EV로 정해가지고 하는 거는 재무부서에서 가격 결정을 해요. 이런 경우에는 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매 개념. 자, 소비자들은 능동적으로 모든 제품을 자기가 찾아가지고 정보 탐색해서 제품을 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촉진 활동을 통해서 광고라든지 판매 촉진이라든지 인적 판매라든지 PR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기술에 필요한 촉진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감성이라든지 감정적인 것을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다. 이런 개념이 판매 개념입니다. 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 다 요즘 하나의 어떤 하나로 갔을 때는 요즘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옛날 개념이죠. 근데 굳이 뭐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의 마케팅 개념은 뭡니까? 총체적 마케팅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방 얘기했듯이 소비자들에 대한 산업 구조와 소비자의 성향이라든지 소비자가 추구하는 니즈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소비자를 위해서 물건을 파는 데만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는 모든 선상에 있는 관계자들, 자, 생산에 필요해서 완제품이 소비자들에게 넘어갈 때까지 관계자들이 누가 있어요? 생산자가 있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또 누가 있어요? 제품을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자가 있겠지, 그지? 또 유통 채널상에 있는 중간상과 소매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물류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광고업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유통선상에 있는 모든 마케팅 유통선상에 있는 관계자들과 서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마케팅을 목표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업이 오랫동안 존속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대표적인 뭐냐면, 자, 모든 조직에서 먼저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누구부터 교육을 시켜? 제품을 만들면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모르죠. 자, A라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핸드폰을 삼성에서 만들었다면 삼성에서 만들면 막바로 이 만든 제품을 가지고 광고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고 안 들어가죠. 일단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부서하고 이런 모바일 관련되어 있는 내부 조직 직원들한테 먼저 이 제품에 대한 고객 지향적이고 이 제품에 대한 우수한 제품이라는 데 대한 인지시키는 교육부터 먼저 들어가죠, 그죠? 왜? 이 제품을 만들고 파는 내 조직부터 먼저 가진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부 마케팅이라는 것은 내부 우리 제품을 취급하고 관리하는 내부 조직부터 먼저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 그리고 또 고객 지향적이고 이 제품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걸 내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부 마케팅이 끝나면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관계 마케팅. 자, 아까 얘기했지만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 전달하기까지의 선상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있죠. 우리 회사의 내부 조직의 마케팅이 조직원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통 질서상에, 유통 채널상에 있는 중간상, 소매상,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공급업자, 그 다음 광고업자, 이런 일련의 모든 사람들과의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이다. 자, 먼저 내부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 관계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 통합 마케팅. 자, 통합 마케팅은 마케팅이 있어. OP. 우리가 마케팅 실행 계획이라고 그러죠. 프로덕트 생산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가격을 결정하고, 플레이스 유통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뭡니까? 유통을 하는 과정에서 프로모션 촉진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이러한 네 가지 마케팅 실행 계획들을 서로 적절하게 제품에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맞게끔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전략을 세우는 걸 가지고 통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사회적 마케팅. 자, 여러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케팅 시대는 끝났다. 이건 뭐 옛날 얘기죠, 그죠? 자, 사회적 마케팅에서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의 사회적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법적인 마케팅, 윤리적인 마케팅, 종교 도덕적인 마케팅, 환경적인 마케팅,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에 총합한 것이 사회적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CSR, Corporation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기업은 이제 뭐냐면 내 혼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마케팅은 소비자들은 더 이상 동조를 하지 않는다. 그 제품에 대해서 호감을 갖지 않는다. 그럼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유한 킴벌리 같은 데는 매출액의 1%에서 2%는 우리 강사 푸르게 하는 나무를 심는데 보내게 되죠. 그죠? 이런 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죠.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중에 한 파트인 기업의 사회적인 봉사 기부 행위죠. 그죠? 또한 요즘 대기업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런 것도만은 우리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는 환경을 피폐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예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많이 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사회적인 책임, 환경적인 책임, 도덕적인 책임. 자, 여러분, 기업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국내에서 국내에 있는 많은 법들이 기업의 활동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법들이 있는데 이런 보호법들을 지키도록 기업이 자체 내부적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사회적인 책임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런 CSR의 이론도 이제는 또 옛날 이론이 됐어.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이 CSR에 대한 논문은 뭐 수천 종류가 나와 있어. 그리고 지금도 CSR에 대한 논문을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런 CSR에 대한 이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어떻게? CSV Creating Shared Value. 자, 여러분 뭐냐면 가치를 이제는 함께 공유해야 돼. 니만 먹고 살아서 안 돼. 기업만 먹고 살아서 안 된다. 니하고 나하고 우리 소비자하고 기업도 같이 공동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이 지금 대세죠. 그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해서 연말 되면은 뭐 돈 몇 푼 모아가지고 불이익독게 하고 연탄 배달하고 뭐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죠. 그죠? 이제 그런 거 한다고 소비자들이 감동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안 해. 왜? 동네에 있는 조그만 친목단체에서도 그런 건 다 하지. 그지? 그런 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기업의 가치를 공유해, 기업과 소비자가 가치를 공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와 같이 마케팅의 개념은 기업 중심 마케팅에서 고객 중심 마케팅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고객 중심도 어떻게 합니까? 기업이 함께 공유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가야 소비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